결국은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황 위원장님께 배운 거지만 친소관계라든가 뭐 그런 거를 따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김상원 우리 의원님께서는 저랑 그렇게 아주 가까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우정을 나눌 기회는 없었고 제가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고 정정진 의원님께서 이 대승적 차원에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뜻을 잘 생각해서 제가 우리 당을 잘 이끌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른바 친한 대 친윤의 갈등, 다른 표현으로 윤한 관계의 중심에 서게 된 자리, 정책위 의장, 우여곡절 끝에 어제 전임자가 사퇴를 했고요. 새 정책위 의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뭐 아직 절차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 큰 무리 없이 뭔가 처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한동훈 대표 전임 지도부라고 할 수 있죠.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일을 했던 지도부들 오늘 만나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 좀 확인해 보죠. 뭐 좋은 얘기만 하고 우리 대표님은 날 야단만 치고 그렇죠. 시계가 됐나요? 그런 사람은 있어요. 제가 계속 모시고 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다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요.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하죠. 지금 바닥에 앉아서 기자들의 질문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일어나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저런 모습으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을 받고 답을 했어요. 식사를 한 뒤에. 굉장히 훈훈한 모습인데요.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훈훈함 뒤에는 뭔가가 약간 뒤끝 같은 게 좀 남았어요. 자, 한동훈, 황우여 비대위 초청 오찬을 가졌는데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90분간 식사 대화를 가졌고 끝나고 나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은 저런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원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우선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어제 사퇴한다고 입장 냈잖아요. 오늘 안 나왔어요. 불참입니다. 근데 이유가 건강상 이유입니다. 하루 만에 어제 사퇴 입장 내고 오늘은 건강상 이유로 못 갑니다라고 불참을 합니다. 그리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사진 동그라미 있죠. 중근에. 그다음에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 참석을 했는데 30분 만에 잘 떴어요.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그러면은 90분간 식사하고 대화한 자리에 30분만 앉았으니까 식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영주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나와 계신데요. 일단 3명의 인물. 2명은 참석을 했는데 30분 만에 잘 떴고 한 분은 아예 안 왔고 이유는 건강상 이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나머지 뭐 추경호 원내대표나 수석부대표, 배수석부대표는 그나마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참석은 한 것이죠. 당연히 원내 지도부는 바빠요. 그러니까 일정이 있으니까 아예 안 왔다면야 문제가 될 수 있으나 30분간 충분히 뭐 급히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고 갔기 때문에 크게 뭐 이런 거를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고 보기는 그거는 힘들지만요. 좀 이해할 만하다. 저는 이해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뭐 앉아서 좀 얘기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정식 전 정책위장이 불참을 했잖아요. 근데 건강상 이유도 이유인데? 건강상 이유입니다. 하루 만에. 엊그제 정책위 의장이 본인의 이 어떤 일신과 관련해서 기자회견하는 건 저는 정치권에서 처음 봅니다. 여야 막론하고. 굉장히 낯설었어요. 낯설죠.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정책위원장의 당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례적이고요. 그다음에 사퇴를 하면서 했던 것 중에 지방선거의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한 뭐 이런 그런 밑거름이 되겠다. 본인은 제가 알기로는 그 국민의힘에서는 선출직 정책위장이 사라지고 지명직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지명직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역할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정식 전 정책위장이 결국에는 오늘 불참의 이유도 궁색하잖아요. 하루 만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 그러니까 건강상 이유,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앙금이 남았다는 것이고 전 정책의장 발음이 잘 안 되지만 정이 맞네요. 예.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래도 다선 의원으로서 정치력이 별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앙금이 아직도 남아서 향후에 한동훈 지금 대표 체제가 나름대로 늦게 출발은 했으나 예.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음. 저는 이게 정점식 전 정책위장이 또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한 비주류로 볼 수 있죠. 이 비주류의 목소리를 높이는 당내 저격수로서 활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최영철 위원. 일단 두 분은 30분만, 그리고 한 분은 아예 불참. 이게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의 어떤 정서를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오늘 오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국회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예. 굳이 오찬을 바로 국회 앞에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부터 저는 의문이 갔습니다. 일단 굳이.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과연 정치를 좀 하려고 하는 분인지 좀 의문을 가질 정도로 국회 상황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이 더위에 예. 국회가 저렇게 둘이 저렇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그게 여당이 야당을 제대로 막아내지도 못하면서 국회 앞에서 식사를 할 정도는 오늘 한가한 순간이었는가.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저런 자리를 왜 하는지. 한동훈 대표의 오늘 초청 오찬 이 자체가 약간 너무 한가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것부터가 매우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누구 안 왔느냐 이거를 묻기에는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원내 부대표가 밥 먹는데 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김밥 한 줄 먹고 빨리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지금 야당과 대치를 하고 예. 야당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예. 지금 국회 앞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 좀 오늘 상식적으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밥 먹는 것은 예. 사실 맞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오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정정식 정책위 의장 입장에서는 오지 않는 게 맞겠죠. 사실 뭐 어제 뭐 강제로 좀 밀려 내려간 사실 뭐 좋은 분위기에서 그만둔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정식 정책위 의장 입장에서는 오기가 힘들었을 터이고 예. 그래서 사실 이 밥 먹는 것 자체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 모임에 왔다 안 왔다를 갖고 논평하기 좀 그럴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원외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원내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당이 자꾸 원내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원내에서 무언가 대화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원내 상황을 조금 안이하게 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지금 국회 상황이 진행 중이거든요. 뭐 필리버스터 계속했다가 중지가 된 상태고 또 다른 필리버스터에 좀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었어요. 결과가 나와서 이제 뭐 민주당이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자, 근데 입장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탄핵 소추안이 표결에서 통과가 되면은 그 당사자는 직무가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헌재로 가서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직무정지 지금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직무정지 이진수 위원장 거대 야당 탄핵 소추 횡포에 맞설 것이다. 앞선 방통위원장 전임 방통위원장들과는 달리 표결 전에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끝까지 맞서겠다. 헌재까지 가서 한번 다퉈보겠다라는 입장을 낸 겁니다. 또 다른 속보 좀 보죠. 자, 대통령실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탄핵안 발의, 북한 오물풍선과 무슨 차이인가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 상황 뭐 영상이 또 속보로 들어온 대로요.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원래 주제로 좀 돌아가서 다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찬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두 분의 의견이 갈렸어요. 지금 그 오찬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자,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비어있게 된 정책위 의장의 새 인물을 지명합니다. 지명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약간 절차가 남아있어요. 의원총회 같은 이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지명이에요. 이와 관련된 내용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죠. 일단 김상훈 의원이 정책위 의장 내정자가 됐습니다. TK, 그러니까 대구의 4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개파색이 뭐 좀 옅다. 약간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다음 주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지 이제 정식으로는 정책위 의장이 되는데 오늘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영상을 설명을 좀 했고요. 그리고요,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도 누구다라고 좀 유력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입니다. 직전까지 조직부총장 맡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외 정치인들, 국민의힘 원외 정치인들의 대표격이죠. 그리고 뭐 조직부총장 맡았고요.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회 유력하다. 내주 초면은 바로 발표할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인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파 프레임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다루었던데 저는 제가 비상대책위원회도 해봤지만 최고위 석상에서 뭐 4대5, 5대4 그렇게 불거질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부딪힐 일이 많을 거라고 하는 거 좀 예단하시는 거 아닌가요? 가능하면 정부 측의 의견을 최대한 사전 협의하고 조율하고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지명직 최고위원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느냐를 여쭤보고 있는 건데 당대표하고 제가 만나서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 옳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지명직 최고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밝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뭐 상당히 뭔가 가능성이 커졌다. 좀 정치권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다. 유력하다고.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명 또는 임명한 2명의 자리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9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힘의 지도부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5대4. 그러니까 5는요, 한동훈 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아주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두 인물이 최고위원,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김종혁 위원장, 김종혁 의장, 협의 아까 의장이었죠. 지명직 최고는 유력하다고 보니까 거의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김상훈 정책위원장 임명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5명이고요. 그럼 나머지 멤버들이 누구냐?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이뇨한 최고위원. 특히 김민전 최고위원, 이뇨한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그다지 비판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상황이 5대4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수가 된 거죠. 한동훈 대표 쪽이. 이와 관련돼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 그 뜻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예요. 한동훈 대표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그대로 남겨둬라라는 것을 메시지를 확실하게 받았을 것이고 근데 끝까지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모른 척 하다가 이제는 권한은 나한테 있어. 내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거야. 이제 내 시대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 의장께서 결단해 주신 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해석하실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갈등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의 그런 갈등은 없습니다. 자,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이런 지명, 임명을 통해서 내 시대다라고 선언한 거다라는 평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기존의 정점식 의장이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요. 아주 정말 극단적인 충돌 양상이 갔을 때는 표결로 가는, 물론 그런 사태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당대표의 책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토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교두보는 선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상훈 신임 의장이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친한계로 앞으로 역할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김상훈 의장을 선택한 한동훈 대표의 속내에는 어느 정도의 절충점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타협을 한 성격이 분명히 있다 지금 저 지명에 대해서. 정 의장이 물러나는 것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받아냈다면 그 다음에 새 신임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 너무나 강한 친한계의 개파색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최고위가 상당히 그 분열 양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다선에 좀 색채가 옅은 그런 또 영남권의 의원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지명이 있기 전에는 수도권 중진을 정책위 의장에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는데 그건 빗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내관은 바로 제3자 추천 최혜병 특검법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되는 사안이고
특히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예. 여기서 김상훈 의장이 오늘 마침 또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뭔가 유보적인 발언을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 수를 좀 접고 간다라는 평가도 가능한데 다만 이렇게 제가 가장 그 문제가 됐던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이 일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못해 끌어져 내려오는 것처럼 정 의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한 명의 교두보를 더 확보했지만 이것이 좀 상처뿐인 어떤 결과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아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명, 정책위 의장, 새 정책위 의장을 지명한 거는 타협과 절충의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신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친윤계에서는 약간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요. 물론 이거를 막 외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약간 뒤에 가서 그런데 뭐 이렇게 딱히 마땅치 않거든요. 저 불만 좀 있거든요. 이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승규 의원은 정정식 의장 사퇴 불만 있습니다. 사퇴 압박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 참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익명으로 한 친윤 핵심위원은 당대표란 사람이 자꾸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래서야 대표직 수행할 수 있겠나. 확실히 익명이니까 좀 강하게 나오는군요, 발언이. 자, 그럼 관련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헌상으로는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기를 1년으로 규정을 해놨죠. 우리 당헌상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 보직은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 네 보직이 유일합니다. 공개적으로 새로운 대표 지도부에서 일관 사퇴 요구 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아까 그런 이유 등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책위장이 사퇴해야 되는 시점인지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사퇴로 기결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불만이 있습니다. 박용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 부의장 나오고 계신데요. 이런 불만 표시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하신 분이고 있고 익명으로도 가게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불만 표시가 향후에 약간 좀 뭐랄까요? 갈등의 소지 이게 좀 보인 건가요? 갈등의 소지는 충분히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에 가진 불만들이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목소리는 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정책위 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의힘에게는 당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면직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부인했어요. 어제 정경심 전 의장은 부인했습니다. 그걸 그렇죠. 아니라고. 그게 정말 부인할 수 있을 만큼의 탄탄한 근거가 가졌으면은 친윤계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발표를 했을 텐데 거기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봐서는 명분이 약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리는 여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정부와 정당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중간에 다리가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당대표와 함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도부의 9명 중에 5명을 어쨌든 친한계, 본인과 친한 사람으로 임명하고 싶어 했고 그것을 어쨌든 절충을 해서 김상훈 의원으로 임명했는데 저는 5대 4라기보다는 4.6대 4.4 정도로 보이거든요. 4.6대 4.4요? 아직 한동훈 대표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친윤계가 오늘 반발한 것, 정책위 의장을 사퇴시키는 과정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10월에 보궐선거를 패배한다든지 그 이후에 어떤 당에 흔들리는 계기가 된다면 한동훈 대표도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할 거고 그 와중에 친윤계라는 분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반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는 셈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 물밑에서는 여전히 긴장 관계, 약간의 신경전 이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앞에 바로 과제가 하나 있죠. 바로 제3자 추천 최혜병 특검법입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최혜병 특검법은 최종 부결됐어요. 사라졌거든요. 뭐 민주당은 다시 발의한다고 하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자체의 특검법 이거 발의할 의사가 있다. 추진하겠다고 밝혔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 남아있거든요, 지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당에서는 찬반의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3자 특검법을 우리가 먼저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전국을 이끌어 나가는 기회로 저는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방선거도 승리할 수 있고 다음 대선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특검법의 전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완결되고 나서 수사가 미진할 때에 실행하는 것이 특검법의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상황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오늘 지명된 김상훈 새 정책위 의장은 약간 유보적이죠?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수사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분위기가. 자,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내 설득을 해놨다고 말씀드렸고 제 입장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대안을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왜 필요하고 한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당내 설명을 우리는 한 명이 다 마음대로 하는 민주당 같은 그런 정당은 아니잖아요. 당내 절차를 통해서 제가 당대표로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다.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유실 의원? 오늘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제3자, 뭐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최혜병 특검법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민주당과는 달리. 네.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 설명하는 거 보니까 앞서서 약간 단호하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거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뭔가 설명이 길면서 뭐 많이 들어보겠다는 분위기거든요. 한동훈 대표, 과연 본인이 앞서서 꺼냈던 이 최혜병 특검법 추진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의총을 거치든지 이런 당내 협의 그리고 당내 토론 그런 결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니까 당내에서 그렇게 토론을 하면 지금 안 그래도 무슨 탄핵을 툭하면 들고 나오고 그리고 뭐 25만 원 지원법 뭐 이런 걸 들고 나오는 야당인데 최상병 특검법까지 덜컥 받자 아니면 우리가 제3자 방식의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그 법을 하자. 이것은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고 지금 정책위 의장도 약간 온건한 그리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의 아주 보수적인 그런 정서를 반영하는 김상훈 의원을 시켰고 그리고 이러한 당내 의사결정을 들어보니 아마 이것은 조금 유보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반대가 많으니까 지금은 아니고 기다려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결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3자 방식의 특검법을 민주당이 받지를 않습니다. 제3자 방식의 특검법을 만약에 간다면 특검이 수사를 실컷 해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의 모든 부메랑이 돌아갑니다. 역효과가 돌아갑니다. 그럼 민주당이 여태까지 목리를 씌워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결국 진상은 결국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민주당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실 저 제3자 방식의 특검법 자체가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한동훈 대표가 계속 끌고 나가는 지속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저것은 아마 무야무야하게 끝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당대표 출마 선언했을 때 꺼내놨던 거는 약간 좀 흐지부지 시간을 보내면서 약간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신데 서영주 소장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선택할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의 선택 전에 최혜병 특검의 이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 21대부터 22대까지 끊임없이 모든 민생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됐죠. 이게 민주당 탓을 한다면 정말 이거는 원인 분석이 잘못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특검법을 받았으면 이 건은 이 건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최혜병 특검을 던지면서 당신과 민심의 63%의 지지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통했다고 분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과 역학관계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이 3자 특검을 받든 4자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본인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3자 추천하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 집권 여당의 선출직 대표만 하고 끝낼 것 같으면 그거를 안 지켜도 돼요. 말 바꾸셔도 돼요. 지금 말하는 신임 정책위 의장의 말처럼 이거는 수사 끝난 다음에 보고 하시죠. 시간 끌기 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선을 바라보는 본인의 정책 야망이 있다면 이게 가장 큰 기준점이 됩니다. 이거는 민심에 올라타겠다는 본인의 여러 가지의 정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바로미터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예. 그냥 당내 민주적 절차 때문에 저는 하려고 했으나 의원들이 반대합니다. 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요. 그 순간에 그냥 용산에서 보낸 좀 쓸만한 그냥 일꾼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전락하면서요. 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대충 뭐 머뭇거리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당내 의견에 휩쓸려 간다면 예. 이건 좀 어렵다고 봐서요. 언젠가 결단하겠지만 본인이 순간 삼겹살 회동 위에 잠깐 머뭇거렸어요. 말 바꾸기 하는 거 아니야? 하다 다시 정신 차리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자각하는 순간 본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기 때문에요. 예. 마음에는 없으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앞서서 친윤계 인사들은 이 제3자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거는요. 당대표 일이 아니고요. 원내대표 일이거든요. 라고 이미 또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 대표 본인이 밝혔던 약속대로 당내 설득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진을 안 한다면 그거에 또 추진을 하라고 얘기했던 목소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할지 분명히 이쪽이든 저쪽이든 과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얼마 전에 국민의힘 소속의 시도지사들이 어떤 모임, 단체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오늘도 좀 나왔네요. 그 주제로 갑니다.